자, 다음은 이게 이제 저는 한동훈 휴대폰을 깐다 그래갖고 포렌식이 된 줄 알았어요. 네. 이거를 풀어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 내용을 보니까. 뒷문으로 네. 연다. 그러니까 한동훈 폰이 아니고 한동훈하고 통화했던 다른 사람 폰을 깐 거죠. 예, 한동훈하고 관계 있던 채널A 기자들이 했던 그 카톡을 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 한동훈이 안 열면 주변 사람들을 까면 되는데 왜 저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드디어 김건희하고의 그 러브레터가 나오나라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좀 낚였어요. 좀 실망스럽긴 한데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장 기자는 여기서부터. 네, MBC 장인수 기자는 열린공감TV, 김용민TV, 평화나무TV, 이동영TV, 고발뉴스, 서울의 소리, 시사부로 등 유튜브 채널이 장인수 기자, 한동훈 핸드폰 뒷문으로 열다라는 주제의 공동방송을 통해서 검언유착 의혹의 한 검사장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채널A 기자들의 SNS 대화록을 들추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동재 기자만 나쁜 놈인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뭐 검사장 뭐 그냥 한동훈이라고 하면 되지. 자, 이동재 기자만 요런 데 동원된 줄 알았더니 이 사안에 대해서 채널A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거 다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이거 이동재만 걸린 게 아니야. 이거 얘네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관여됐을 거야. 근데 이제 꼬리 자르게 하는 식으로 이동재한테 몰아주고 다 몰아주고 잘랐어요. 자르고 변호인도 안 붙여주고. 네, 우리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 다 사실 처음에 그거 다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아무튼 이런 방식의 이제 이걸 찾아보니 관련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이 카톡박을 누가 장 기자한테 넘겼을까? 아니 거기를 검찰에서 통화했던 넘겼겠지. 사람이지. 검찰에서 넘겼. 검찰에서 넘겼겠죠. 이 사람들은 다 지웠어요. 다 지웠는데 이거 복구한 거예요. 검찰에서 얘기한 거고. 검찰에서 왜 넘겼을까? 그게 궁금해. 그게 궁금한 거지. 검찰이 지금 작정하고 가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아니면 윤석열을 치려는 라인이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그래서 지금 건데. 이런 조짐이 예고가 됐었던 게 고발사주 의혹 제기했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보자 있잖아요. 여자분. 조성은 씨. 조성은 씨. 조성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름 외우기가 힘들어. 이 조성은 씨가 고발사주. 네, 엊그제 SNS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턴다. 뭐 이런 류의 SNS를 올렸거든요. 재판에서 이미 나왔던 거고 제보자 X께서 요구한 자료라고. 그러니까 제보자 X가 요구한 자료가 제보자 X를 통해서 갔는지 검찰을 통해 갔는지 재판 기록이 공개가 돼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공개된 기록이 검찰 안에 이미 존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공개 시기, 요 문제되는 시기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타작을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SNS를 올리고 나서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이게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재판 자료잖아요. 그게 왜 이제서야 공개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기간 중에는 서로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정 공방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안 내는데 이 자료를 먼저 제출을 하게 되면 상대 측에서 복사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자료 전문에 대한 복사를. 그래서 그 복사된 내용으로 전에 나왔던 게 김만배 녹취록의 내용이 터진 것처럼 똑같은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당시 채널 안에 있는 배혜린 법조통장, 그 다음에 전력기획실 강모 기자, 이 사람들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그 안에 있었던 대화 내용들을 넘겨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검찰이 보냈다고 한 건 뭐냐면 아마 제보자 X도 보냈을 텐데 제가 한 건 뭐냐면 여기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검찰은 채널A 기자들의 녹음 파일을 들어본 결과 한동훈 음성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장인수 기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보자 X가 그럼 검찰에 이렇게 검찰이 결론 내린 내용까지 알 수 있을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결론을 내리는 부분은 검찰의 판단인데 검찰의 판단을 제보자 X가 이미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됐다는 거는 이 국장이 지적한 대로 이미 검찰이 이 윤석열 그 저지 내지는 제거를 위해서 어떠한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빙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카톡에 있는 내용. 자, 이거는 이제 배 팀장하고 강모 기자 내용인데 제가 배 팀장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재는 자기가 한동훈하고 대화 사실이 아니라고 회사가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주면 좋겠다. 나 자기가 너무 괴롭다 이 부분 때문에. 정신 못 차렸네. 자, 요게 뭐냐면 지금 배 팀장과 강모 기자의 얘기는 지금 있는 이동재를 죽여가지고 채널A가 살아나기 맞네. 위해서 주고받는 대화라는 점을 먼저 뉘앙스를 갖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모 기자가 정신 못 차렸네. 그걸 회사가 어떻게 얘기하나? 미쳤나? 그랬다가 둘이 얘기한 걸로 밝혀지면 그때 누가 책임지라고? 아, 그렇게 되나? 얘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럼 회사 자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근데 한동훈이는 그렇게 대응했잖아. 통화 그건 안 했다고. 한동훈 대응이니까 한동훈이 책임지는 거고. 근데 한동훈이 취약한 워딩도 있긴 해서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이런 워딩. 아, 나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크크크크크크. 유유유. 네. 해야지. 결과적으로 강모 기자하고 배 팀장은 이거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둘 다 통화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모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공모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피의자를 협박을 했단 말이야. 유시민 관련된 걸 얘기 안 하면 곤란할 거 하고 신라전 관련해서 뭐든 꺼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한동훈이 전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미 그 당시에 이동재가 피의자한테 들려줬어. 한동훈이 목소리를. 이거 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됐다라고 들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통화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고 한동훈이 없다 그랬어. 그런 대화도 안 했다. 피의자는 들었는데. 어. 그리고 이걸로 갖고 협박했던 얘 입장에서는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말하기도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할 수 있죠. 배 팀장한테 야 나도 그런 통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될까? 없는 걸로 회사에서 처리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감 팀장은 뭔 소리야? 그럼 회사가 너무 위험해. 위험해지잖아. 이게 미쳤나? 이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가 다 쌓아놓고 가야지. 회사가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채널 A는 그 이동재 기자가 단순한 개인적인 일탈로 저지른 이게 아니고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시도됐을 시점부터 이걸 알고 있었고 또 그만한 거래를 회사가 묵인할 만큼 이런 류의 짓거리들이 겁나 많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과연 채널 A만 그랬을까? 뭐 다 그랬을 것 다 같은데.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채널 A가 더 강하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 중에 채널 A를 더 강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 YTN 뉴스 뉴이전은 이 안에 윤석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하고 이동재 둘만 하는 걸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실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기자의 SNS를 통해 가지고 카톡을 통해 가지고 여기 기자 A 기자가 아까 배혜린 기자입니다. 배혜림 배 팀장이군요. 배 팀장입니다. 팀장.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자꾸 B 기자를 통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나 봐. 음성 파일.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피의자한테 들려줬던 그 음성 파일 그거 있냐고. 있냐고 실제로. 근데 웃긴 거는 이 B 기자가 법조 출입 기자도 아니래요. 그냥 아는 기자래. 헐.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은 그러니까 예상하기로는 그냥 법조팀에도 이걸 알리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가 이걸 알아본다는 사실 자체를.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는 기자한테 물어가지고 야, 그 음성 파일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본 거 너가 아닐까? 은밀히 있으면 확보해서 어. 나한테 보고를 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법조 출입 기자들, 그 한테는-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는 이 소문 안 새 나가게. 이렇게 보면 약간 한동훈이 실세가 아니었을까.
즉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획하고 유시민 이사장 잡기를 기획을 한 과정 중에 사전에 윤석열이한테까지는 아주 세심한 내용까지는 보고를 안 한 게 아닐까? 라는 의심도 살짝 들기는 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윤석열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라는 거죠. 허수아비였다는 거지. 네. 짜져 있어. 너 그냥 총장 달아줬잖아.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넌 그냥 거기 있어. 뷰 술이나 퍼마시고.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대놓고 비웃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검찰총장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자한테 사정해서 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고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검사가 일탈했다면 당연히 감찰 조사를 규명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걸 총장이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알아본다는 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어설프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한동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야, 솔직히 말해봐. 있어 없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동훈이 형은 제가 그렇게 함부로 물어볼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동훈이가 동생 아니야? 아니 동생이 그 형 있던데? 무서운 형은 다 형이에요. 그리고 힘쌤은 형인 거야? 네 그분은 또 저의 법적인 와이프분과도 굉장히 친밀하시기 때문에 제가 법적 그렇게 와이프. 예, 함부로 할 수 이런 있는 분이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물어보면 건이한테 혼나요.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 그쪽 이름 저희 법적인 아내에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근데 이 정도면은 그 윤석열 총장은 당시 총장은 음성 파일이 있다는 걸 확신을 했고 그래서 몰래 알아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찌 됐거나 한동훈한테 대놓고 물어볼 처지는 아니었다. 아 이거 뭐야? 아니지 물어봤겠지. 아니 법적인 아내도 무서워. 아니 나는 물어봤다고 당연히 물어봤겠지. 뭐야 있냐 없냐니까. 없다 그랬지 한동훈이는. 없다 그랬겠지. 아니 윤석열한테는 제대로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아 있는데. 아니, 있다 그러는데 그럼 또 물어봐?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한테 윤석열은 못 물어봐.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인 거야. 그러니까 저 형은 나이만 많은 동네 바보 형이야.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면 그 형 나 못 믿어? 없다니까. 그냥 짜쳐 왜 이래?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좋게 형 사실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 못 믿어 형? 나 한동훈이야. 그리고 그랬을 그거 이거 터지면 형이 해결할 능력 있어? 내가 해야지. 딱 요 느낌이에요 딱 지금. 그 느낌이에요. 예. 자 이런 와중에 자 신천지 압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이 직접 나왔다고 하는 게 이동재 기자 물어봤나요? 압수수색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총장이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갈 거야. 그리고 이게 내가 중심 잡으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이 압생나가면 30만 신도 가만히 있겠는 얘가 신천지 같아요 한동훈이가. 아니 검찰은 다 신천지인가? 아니 밑에 있는 지검장 수준의 한동훈이가 총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니에요? 그러네. 이렇게 댓글을 보낸다 그러면 총장이 중심을 잡고 있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총장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난 이 의미로밖에 행간이 안 읽히거든. 마치 그거와 똑같네요. 송 작가님? 아유 데일리 방송 할 거야. 내가 하라고 했어. 잘했죠 여러분. 사실이야. 잘했죠. 사실이야. 네. 아무튼 실세가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왜 윤석열이 한동훈을 못 건드는가? 왜 검찰이 한동훈의 포렌식을 1년이 다 되도록 1년은 아직 멀었구나. 6개월이 넘도록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가 보이는 겁니다. 한동훈이 실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하고 그렇게 300차례나 넘게 카톡을 주고받았나?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아마 통화 목록이 없을 것 같아. 보기도 힘든데 얼굴 보기 힘들어서 물어보지를 못한대잖아. 서로 대화를 안 할 것 같아. 한동훈하고 더 많이 했어. 어디서 함부로 부인이고 아내래 와이프래? 에이. 법적인 아내분. 네. 자, 아니 근데 저는 이 장인수 기자가 이거 한 거 있잖아요. 요거 한 것도 사실 좀 어이가 없는 게 유튜브 통해서 했단 말이죠. 그럼 MBC에서 까였단 소리잖아. 자기 기자가 MBC 기자잖아요.
이런 특종을 이거를 깠어 MBC가. 사실은 MBC가 까는 게 좋은 거죠. 이걸 MBC가 뭐 PD 수첩이든 2580이든 해가지고 까야지. 기자는 2580이겠지. 아무튼 그러면 MBC에서 했어야지. 이걸 유튜브로 한다? MBC 쪽팔리는 일입니다. MBC 내부에서도 아마 이 건이 이 데스크에 의해서 묵살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 우리는 저런 기사를 받아서 공동 방송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유튜버의 그 명망에 오를 수 있을지 또 한 번 자괴감을 느끼네요. 자꾸 아니, 제보를 열린 공감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일단 앞으로는 저희한테 제보를 네. 먼저 주십시오. 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도 어떻게든 이런 것들 보도할 수 있는 정말 12만밖에 안 되지만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네. 거는 꿈도 꾸지 마요. 우리는 우리만의 색깔이 있는 거고 우리만의 길을 가는 거지. 예. 네, 우린 우리가- 제보에 의존하지 않아? 우리가 제보가 뭔 필요 있어? 우리가 왕따가 아니라 아이고 상처받지 마요. 그딴 걸로 상처받지 마. 우리 다 메이저 출신이야. 그리고 우리 메이저 출신을 길바닥 출신이 세우가 다 통제하고 있잖아. 세우가 최고야. 아니 이게 왜 이게 칭찬같이 안 들리지? 이게 세우가 최고야. 아니야. 이게 왜 칭찬으로 안 들리지 나는? 새우가 최고란 얘기야. 그 끝에 결론만 들어요. 네. 새우가 최고예요. 네. 네. 자, 결론이 좋네.